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도 쭉 묶어볼게요. 자, 이렇게 쭉 묶어보시면 다음 페이지까지 여기까지 쭉 묶어볼게요. 자, 먼저 자, 우리 형법 배우신 분들은 이 판례 봤겠지만 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의제 강제 추행죄는 즉 강간죄나 추행죄는 행위시마다 한 개의 죄가 되죠. 즉 행위 표준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 각각을 적어줘야만 됩니다. 행위 각각을 적어주지 않고 뭐 여기처럼 총 몇 회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것은 불특정으로 봅니다. 자, 여기 간통죄 나와 있죠. 역시 간통죄도 각 성교 행위마다 하나씩 죄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간통을 적어야 되는 것이지 수차례 간음했다, 횟수 불량 간음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도 보면 여기도 역시 간통죄 나와 있죠. 각 성교 행위마다 하나씩 간통죄가 되기 때문에 월 평균 도합 몇 번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평균치란 말 적어도 안 되고요. 도합 몇 번 이렇게 적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됐고 혹시 아니면 간통죄 이제 삭제됐는데 공부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폐지된 법률이라도 뭐 연관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출제가 된 적도 있고 그래요. 자, 다음 판례. 요 판례 한번 볼게요.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피고인은 갑의 집에 갑이 없는 틈을 타서 라디오 한 대 시가 7,500원 상당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4번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4번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 재물을 절취했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것이 특정으로 봅니까? 불특정으로 봅니까? 이것은 법조문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추상적인 법조문 문구만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렇지? 상습적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적을 때에는 이 피고인이 갑의 집에 들어가서 언제 들어가서 라디오 한 대를 훔쳤다. 그리고 을의 집에 가서 또 다른 물건 하나 훔쳤다. C의 집에 들어가서 또 다른 물건 하나 훔쳤다. D의 집에 들어가서 또 하나 훔쳤다. 이렇게 적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뭐 시간적 관계라든지 범위 동일성 등을 봤을 때 상습성이 있는지 아닌지는 법관이 판단할 문제인데 그렇게 적지 않고 뭐뭐한 것을 비롯해서 퉁쳐가지고 총 4번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요. 그치? 그리고 또 일시 장소 방법이 안 나와 있잖아요. 언제 몇 시에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무슨 물건을 훔쳤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상습적으로 훔쳤다 이렇게만 적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상습적이라는 말을 색깔칠할게요. 세모 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는데 그 절취품이 나와 있질 않아요. 뭐 시계인지 목걸이인지 반지인지 나와 있지 않고 분명 불상이다. 야, 그러면 나도 적겠다. 그쵸?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해놓고 이렇게 적어요. 어? 자, 그 밑에도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통행 중인 성명불상 여자로부터 품명불상의 재물을 절취했다. 맞죠? 여기도 품명불상 나와 있습니다. 꼭 뭐 같아요?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공소장에 쓸 말이 없으니 이렇게 적었다는 것과 똑같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래도 그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절도한 것을 맞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사람이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따위로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보시면 메스암페타민 나와 있네.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역으로 추산했는데 앞에서 나온 거랑 똑같네. 전 기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그가 활동한 것은 충주시 일원이었다. 투약량 및 투약 방법은 불상이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불상이다. 뭐 충주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것은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은 투약량 및 투약 방법이 불상이다. 앞에서 0.03g도 지금 되냐 안 되냐 문제인데 투약량 자체를 적지 않았다는 게 말이 돼요. 24번. 자, 음화가 게재된 도서 판매 나와 있는데 역시 음화가 되려면 당의 도서가 특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란성 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특정해서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었습니까? 자, 보면 피고인이 언제 그가 경영하던 서점에서 C 서점을 경영하던 성명 불상자에게 뭐 쭉 나와 있는데 월간지인 걸, 포토스타 등 총 22종 500권을 56만 2,500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을 비롯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가만히 보세요. 여기 걸, 포토스타 등 22종 500권 이렇게 적었다면 이 22종 500권 전체다가 음화란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 그쵸? 여기 보시면 음화가 되려면 당의 도서가 음화라고 특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걸, 포토스타 등 22종 500권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걸, 포토스타 등을 포함해서 이 등이라 했기 때문에 22종 500권은 전부 다 음화란 얘기야. 그런데 보니까 이 걸하고 포토스타 요 두 가지만 음란성이 판명되었고 다른 월간지들은 음란성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럼 이 아들이 잘못 적은 거지. 그쵸? 그래서 요 다른 월간지들에 대하여는 음란성에 관련된 기재는 물론 그 도서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조차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다는 것 자체가 불특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관세포탈죄입니다. 관세포탈죄는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저질러질 것이 이제 구속요건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공소장에 적기를 이렇게 적었어. 사위 방법으로 뭐뭐를 포탈한 것이다. 야, 그건 조문 베낀 거잖아. 조문 베낀 거. 조문은 추상적 구속요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지. 공소사실을 적을 때는 시일, 장소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을 적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게 적지 않고 그냥 사위 방법으로 그 사위가 어떤 방법인데 기망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적시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적은 것은 법조문 그냥 뱉겠다는 거야. 불특정으로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위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했다. 그리고 위세를 부리는데 어떤 위세인지를 나와 있지 않잖아요. 조문 베낀 거지. 그리고 2명의 명의만 특정하였을 뿐 나머지 4명에 대하여는 만연히 채권자들이라고만 적었다. 이런 것도 불특정으로 봅니다. 여기도 교통사고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택시를 이용하여 그것이 범죄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증거를 유지했다. 그 증거가 어떤 증거인데? 여기 나와 있네. 그게 무슨 증거인데? 이게 적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상표법 위반 나와 있지? 상표권이 침해되면 상표권을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표권을 적지 않았어. 여기 나와 있지? 여기 상표를 적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불특정인 거지. 자,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죄에 있어서 미공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매매 거래에 이용하였는지가 나와 있질 않아요. 언제 어떻게를 안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불특정인 거야. 일시 장소를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했다는 겁니다. 불특정으로 봤고 해산 명령의 근거가 되는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불특정인 거야. 그 다음도 사문서 변주죄에 있어서 뭘 안 적었어요? 적어야 될 것 안 적은 거죠. 일시도 안 적고 장소 방법도 안 적고
행위자도 지금 안 적고 그래서 불특정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두 개를 묶어볼게요. 여기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그 밑에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이걸 적으려면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 이렇게만 적었다는 겁니다.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고만 적고 그러면 어떤 업무인지가 나와 있질 않잖아요. 여기서. 그게 어떤 업무인데 니들이 말하는 업무가 도대체 어떤 업무야? 뭐 문서 업무야? 아니면 뭐 디자인 업무야? 무슨 업무가 나와 있질 않잖아요.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지금.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업무를 방해했대. 그 업무가 어떤 업무인데? 응? 이게 무슨 업무냐고. 그래서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밑에 업무 내용이 뭔지 이게 나와 있지 않아서 불특정이라.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공소사실 자체에 종업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미단 복제하여 취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은 취득인데 무단 복제래. 그러면서 종업원들의 이름이 성명불상자다. 이렇게만 적어놨습니다.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다면 그 밑에 그 종업원이 직접 복제한 사람인지 밑에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취득했는지에 관해서 방어권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적어놔야지 피고인이 자기가 처벌받지 않으려고 어떤 방어권을 행사해서 변호인 선임해서 그에 맞게끔 공격으로 나갈 것인데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도대체 뭘 적었는지 이를 알 수가 없어서 방어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불특정으로 보았다. 막연히 피해자 이메일 출력물을 보여준 것. 이메일 내용이 뭔지가 지금 나와 있질 않아요. 이메일 출력물만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 이메일 출력물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메일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냐 말이야. 그 내용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내용이나 제목을 적지 않아서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 불특정으로 보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포괄일제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문서, 문진, 아이라인, 입술 문신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특정 치료행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횟수나 액수가 대충이라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시술료가 얼마냐 이게. 시술료가 도대체 얼마냐. 그쵸? 그 기간이라 했는데 그 일정 기간이 도대체 언제냐 이거야.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이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다음 새마을 금고 계좌에 연결된 카드 한 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줬다.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뭐를 안 적었다는 거야? 대여, 전달 등과 구별되는 또는 양도를 구성하는 고유한 사실이 전제되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만 두리뭉실하게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특정으로 본 판례입니다. 참 판례 많죠? 판례 많지만 문제집의 기출이 이 판례 위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이제 볼 것이 이제 법조입니다. 공소장에는 법조문도 적어야 됩니다. 그게 총론 법조문이라면 총론 법조문, 강론 법조문이라면 강론 법조문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몇 조를 적용할 것인지,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그래서 어느 법률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법관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장의 적용 부분에 있어서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검사가 법조문을 잘못 적어도 된다 이런 말이야. 그건 법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었지만 횡령죄가 아니고 배임죄였기 때문에 그 배임죄를 이제 법관이 판단해 주는 거죠. 그렇죠? 법관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옥이나 누락이 있다 할지라도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문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꼭 옥이나 누락이 있다고 해서 굳이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 않고서도 이 법조문 적용하는 부분은 정권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의 정권사항이기 때문에 곧장 법원은 바로 공소장에 적시되지 아니한 다른 법조문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이고요. 이 판례 출제 많이 됐어요.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불이익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출된 것도 있는데 불이익을 준다면,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자, CF 자, 실질 따라 적으세요. 적인 불이익을 주더라도 그리고 공소장 변경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그치? 주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는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문제집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해두세요. 주지 않다면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볼 것이 기타입니다. 자, 방금 앞에서 읽었던 그 필요적 기재사항 그 관련된 조문이 254조에서 3항인데, 여기는 동정소항의 사항들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의 사항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범죄 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빨간색입니다. 이것은 위배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